네, 안녕하십니까. 클라이맥스 고등부에서 입시 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김효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요, 여러분들 이번에 첫 학교, 첫 시험, 중간고사 다들 잘 보셨을까요? 중간고사 다들 잘 보셨을까요? 그 시험 끝났다고 지금 이제 노는 시간이다라고 이제 자유 시간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을 풀었을 때에 대한 그 점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또 저희 5월, 6월 동안에 기말고사 대비 동안에는 어떤 반이 운영되는지 개강반 안내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으며 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화면을 잠깐 정지해 놓으시고 나서 본인들이 잘 지켰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 수학, 고등 이제 과목들을 갖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이맥스에서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올케어 시스템입니다. 올케어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학습 시간표, 그리고 또 일정별 관리, 그리고 또 관리형 독서실을 통해서 이 위에 있는 3개 항목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공부하는 유형이, 저는 이제 시간표를 딱 짜서 하기보다는 즉석에서 좀 하거나 큰 틀로만 좀 짜놓고 나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요, 뭐 반드시 지키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점검이 들어가는 시간표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꼭 시간표를 갖다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그 수면 시간도 5시간으로 유지해 이런 식으로 잡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맞춰서 짜는 시간표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임 선생님을 맡겠지만 담임의 개별 관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관리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관리가 되느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때문에 이런 프린트 같은 것들은 준비를 아마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필기 혹시 비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프린트 놓친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학원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프린트를 빌려서 여러분들이 그런 포트폴리오 부분 채우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원 과제들은 또 밀리지 않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 잘 지키기 힘드실 거예요. 다른 과목들에 대한 학원도 다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클리닉 시간을 갖다 활용을 해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이 주별 클리닉이라는 것을 따로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좀 시간을 갖다가 낼 수 있게, 그러니까 자습 시간 같은 것들을 꼭 낼 수 있게 위에 있는 올케어 시스템과 같이 좀 접목시켜서 아이들이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별 클리닉 한 번 딱 하는 것들 제외하고도 수업 시간 끝난 다음에 독서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시간 정도씩 더 봐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문제 푸는 거 옆에서 직접 봐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해당 부분은 아무래도 수업에 잘 녹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소수 인원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좀 잘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가를 점검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별개로 문제풀이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시중교재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라고 추천을 좀 물어본다면, 제가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너는 이런 교재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또는 너한테 딱 맞는 교재는 없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따로 좀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직접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력평가 문제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웬만한 학원들이 다 준비를 잘 하고 있겠지만, 이 학력평가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본인들이 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고2 거가 고1 때에 낮춰서 좀 나오는 경우들도 있겠고 하다 보니까 그 해당 문제들을 변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잘 하기가 힘든 부분이라 저희가 직접 좀 교환을 해서, 또는 이제 변형을 좀 해서 그 다음에 문제로서 내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수학이 아니라 내신 수학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포고등학교면 반포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학교에 전략을 잘 짜서 예를 들어 문제를 풀 때 앞에 있는 객관식 문제 몇 번까지는 풀고, 뒤에 주관식 몇 번, 단답형 몇 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서답형 몇 번까지 푼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자, 이런 단순한 전략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문제 풀 때 서술형에 대한 평가에 대한 좀 점검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학원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개강반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죠. 이게 시간표입니다. 저희 5월, 6월 달 동안 진행될 시간표인데요. 이제 보시면 S반, 가장 최상위 반이죠. 그 반이 이제 월요일, 금요일 잡혀 있고요. 그다음 T반, 최상위 반까지는 아니고 바로 밑에 반입니다. 그 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수요일, 토요일에는요, A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텐데요. A반 같은 경우와 AA 반 같은 경우는 AA 반이 가장 기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반 같은 경우는 일단 수업은 같이 듣는데 수요일 날은 같이 듣는데 토요일 날에는 1부, 2부로 나눠서 2부 때만 따로 좀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반 설명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때 가운데 있는 이 경우가 이제 A반과 AA반이 이제 같이 섞여서 클리닉을 좀 진행하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개별 진도반이 있는데요. 개별 진도반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럼 A반, AA반은 정규 수업이 이제 수요일에 깔렸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개별 진도반이라고 하는 게 가장 못하는 아이들만을 위한 이제 반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심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뒤에 진도를 갖다 좀 더 빨리 먼저 나가놓는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원장님이 직접 개별 진도반을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원장님과 직접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 친구가 그냥 단순 클리닉을 위해서 이걸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진짜 따로 필요한 부분이 수업 말고도 더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듣는다는 것을 이제 상담 진행을 통해서 어필이 된다면 이제 개별 진도반 같이 합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반 안내고요. 개별적인 반들을 모두 다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상위 반 S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월급반이죠. 월급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상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등수가 예를 들어서 270명 중에 10%니까 27명 안에만 들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10등 정도 안에 계속 드는 것을 유지를 해서 1등급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유지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이나 이런 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심화 유형까지도 이제 다 연습이 들어가고요. 근데 그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더 큰 좀 심화적인 스킬들을 사용을 하는 거, 교육 과정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다른 과정들까지도 좀 섭렵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아주 좀 개별적으로 좀 특별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좀 풀 수 있게 가르쳐주는 그런 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는 인원이 3명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적으로 기반을 해가지고 소수 정예를 계속 유지하는 반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봐주려다 보니까 소수 인원을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S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 개별 한 명 한 명에 딱 맞춰서 심화도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문제풀이 유형 연습도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시키는 반이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 유지를 하고요. 또 이 반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성적 잠깐 잘 받았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판단 하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서 S반으로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교재들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드리겠지만 뒤에 있는 교재들도 비슷해요. 하지만 수준이 조금씩 다른 교재들로 운영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평교 교재입니다. 수능평가원 교육청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섭렵해 놓은 문제고요. 그에 해당 문제들의 변형 문제까지도 다 연습할 수 있도록 맞춰놓은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베이스 교재입니다. 베이스 교재는 이제 가장 최상위 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저난도 문제예요. 왜 저난도 문제를 넣어놨냐면 실수로라도 틀리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풀도록 만드는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쉽다고 얘기하는 1번에서 8번 정도 문제들을 빠른 시간에 순식간에 풀고 그리고 대신에 정확도도 확실하게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무한 반복시키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백서 교재입니다. 이 기출백서는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나눠져서 이제 대치, 서초, 이제 멀게는 경기도권까지 해서 난이도별로 좀 배치되어 있는 학교별 기출 문제들을 수록해 놓은 교재예요. 근데 이 교재에서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 6월 동안에는 유지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운영하지 않을 거고 레벨 2와 레벨 3만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레벨 3 같은 경우는 이 S반이 좀 사용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 세화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중동고라든지 좀 어려운 학교들의 기출 문제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 형태의 교재입니다. 마지막 이 퍼펙트 교재가 바로 이 S반에서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이 퍼펙트 교재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거쳐가면서 수정 작업을 갖다 거치면서 만들어낸 교재인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슬슬 이제 잘 하는데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모의고사를 갖다 경시 형태로 변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대비하기 위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1등급 교재라기보다는 전교 1등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T반에 대한 안내입니다. S반을 승반하기 위한 그 준비반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이제 등급을 올리는 데 있어서 웬만한 개념들도 난 알고 있고 문제 점수도 600개, 700개씩 다 하고 있는데 점수가 마지막 점수 10점, 5점 이렇게 안 올라간다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어요 라는 형태가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술형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깎였어요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별로 답을 적어야 하는 양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학교별로 문제를 푸는 순서를 좀 달리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전략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좀 안정적인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즉 S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신 등급이 2등급, 3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수가 꼭 한 번씩은 일어난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심화적인 내용들은 바탕으로 하고 있되, 그 안에서 이제 실수를 줄이는 형태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문제들이 나가야 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런 교재들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재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메인 교재만 조금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출백서 같은 경우에도 레벨이 다운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이스 캠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요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베이스 캠프 교재는 심화된 개념들을 아이들이 연습하고 그것들을 개념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든 강의 형태의 좀 개념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화 개념들을 갖다가 사용을 할 때 스킬들 연습을 갖다가 일단 시키고 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고 나서 기출문제를 그걸로 연습을 해본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문제들을 통한 연습들을 갖다 이미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재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해당 부분 개념들만 다시 한번 좀 스캔을 하면서 지나가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반 같은 경우는 A반입니다. 어느 정도 개념은 좀 들어봤고 교재들에 대해서 연습을 해본, 다른 학원에서 또 연습을 해본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자꾸 문제 풀다 보면 점수가 전혀 안 나온다, 또는 이제 문제를 딱 풀기 시작하면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진다, 이런 친구들을 위한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개념에 대해서는 활용하거나 응용하는 부분들만 잘 가르쳐주고 있어도 원래 하던 방식이랑 유지가 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수학 문제 풀이를 위해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본인의 태도라든지 문제 접근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개조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어떤 키워드가 등장했을 때 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문제는 이 단원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구나 라고 바로 파악하는 부분부터 연습시키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수평교 교재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수평교 교재를 조금 난이도를 낮춘 형태의 교재입니다. 수능 평가원 교육청에서 나왔었던 이런 학력평가들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이 문제들 모두 다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모두 다 섭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4점짜리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진짜 그때만 유일하게 한번 나온 것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좀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좀 어려운 3점 문제 그리고 또 쉬운 4점 문제들을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이스 캠프 교재 같은 경우가 이번엔 요약본이 아니라 제대로 이 베이스 캠프 교재를 그대로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화 개념들에 대해서 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 안에 연습 문제들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습은 이 안에서 끝낼 수 있으니까 괜히 다른 교재들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문제들 양도 많아서 따로 시중 교재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AA반입니다. 가장 최하위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등까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학 공부를 잘 안 해본 친구들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웬만하면 개설을 하는 반이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을 갖다 확립을 시켜야 되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개념을 갖다 공부를 하고 A반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들의 수업 태도를 이렇게 변형해 나가야 되는구나를 배워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 습관까지도 같이 확립시킬 수 있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A반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같이 이제 A반하고 진행이 될 부분인 거고요. 이 코어 교재를 메인 교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코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가장 기본 개념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 개념서긴 하지만 시중 교재에 있는 교재들에 대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교재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본 적 없는 개념들이 좀 수록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하드한 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유형화를 시켰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같이 배우다 보면은 뭐 기본 개념을 배우듯이 쓱 흘러갔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내가 그 유형을 풀 수가 있네? 라는 형태가 좀 되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AA반 교재까지는 모두 다 이제 안내가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모든 반에서 사용할 교재지만 학교별로 좀 구분하는 교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소개드릴 교재는 이 마스터키 교재입니다. 이 마스터키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반포고면 반포고, 서초고면 서초고, 양지고면 양지고, 그리고 또 세화고등학교면 세화고등학교 다 다르게 교재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그 안에 이제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수록을 해놓을 것이고, 그 기출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들을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변형 문제들을 갖다 풀어보는 거는 이미 나왔었던 시험 문제인데 왜 또 풀어보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실제로 반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Z7제곱은 1이다라는
1이라는 기출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똑같은 형태로 Z 11제곱은 1이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저희가 변형을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숫자들만 바꾸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저격해서 만드는지를 좀 유의해 가면서 만드는 변형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문제들을 많이 수록을 해놨고요. 이 마스터키 교재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한 문항, 예를 들어 3등급 변별, 2등급 변별, 1등급 변별 문항에 따라서 그 해당 문제들을 변형해 놓은 문제들을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유사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거의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체 제작을 갖다가 저희가 다 해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모두 다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변별 문제들, 그러니까 등급 변별 문제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풀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습을 하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교재들이랑 다르게 5, 6월이 아니라 6월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5월, 6월 초까지는 계속 이제 저 앞선 교재들 가지고 미리 연습을 좀 하고요. 이제 실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를 이제 6월 둘째 주 정도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말씀은 6월 둘째 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학교 시험 일정에 따라서는 조금 이게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스터키 교재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개강하는 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지만, 그 반별로 이제 5월, 6월 동안에 뭘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짝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약간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행평가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5월 정도 되면 이제 수행평가 기간이라고 해서 남은 20점, 10점 정도 남은 수행평가 점수를 채워나가야 하는 시점이 오실 겁니다. 물론 이걸 포트폴리오로 대체한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소수령 평가로 대체한 학교들도 있지만, 가끔 좀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 수학 독후감을 쓰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수학 과제를 내서 레포트를 제출하도록 시키는 학교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행평가 관리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서초고, 반포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이런 식으로 낸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빨간색 표시가 바로 반영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중간고사 열심히 받고 다음에 기말고사 대비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결국 수행평가 비율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율이 높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유지되고 이 비율보다 높이는 학교들도 꽤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의 이제 수행평가 비율을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 대비도 저희에서는 따로 진행을 해줍니다. 어떤 방식이냐?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낸다, 예를 들어 과제를 갖다 푼다 했을 때 레포트를 제출할 때, 어떤 건축물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요. 실제 학생이 가지고 왔었던 자료인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조금씩 변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그러니까 글자 틀 같은 것들을 좀 잘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같은 것들도 같이 첨가를 해서 또 설명에 대한 오탈자나 아니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내가 전문적으로 좀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좀 많이 조사를 해왔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수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서도 수학적인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낸다 그러면은 이런 함수들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제가 충분히 한번 논문 같은 것도 검색을 해봤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내가 이해한 부분만 좀 가져왔습니다 라는 형태로서 좀 보여질 수 있게 아이들 수정을 조금 거쳐주는 형태입니다. 뭐 AI를 돌리거나 하는 이런 것 쪽으로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학원에서 직접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행평가 관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6월, 8월, 9월이 되면 수강 신청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들어야 하는 수강 신청안 다들 잘 짜두셨는지 모르겠어요. 편제표 이번에 좀 수정됐던 것들도 있고, 4월, 5월, 6월 통해서 이제 편제표들이 좀 확정되어 가고 있고요. 과학중점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편제표를 모두 다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이번에 수강 신청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미리 짜두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6월, 8월, 9월이면 다들 풀시기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씩 본인 전공, 본인 진로에 맞춰서 짜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안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짜놨어요. 지금 현재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짜놨고요. 몇 명 수정 사항만 좀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써져 있는 이제 뭐 인간과 경제활동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됐고, 다른 과목으로 좀 대체가 됐고요. 뭐 금융과 경제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위치가 조금씩 변형됐습니다. 이런 변형된 학교들을 제외하면 모두 다 수강 신청하는 아이들 개별적으로 진로에 맞춰서 3개, 4개 정도씩 다 후보군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포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또 그리고 또 세화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미 수강 신청안을 모두 다 짜놨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이런 수강 신청안 좀 미리 작성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셔도 한 번씩 저희 학원에 좀 상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수강 신청안까지 다
봤고요. 5월, 6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클라이맥스 유튜브 이렇게 QR코드 마련해놨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 학원 서초 지역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다음에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